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,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요거예요. 그 기본 공식, 기본 블랙쇼스 모형이 통화 옵션의 경우는 요것만큼 조정이 되는데, 우리가 통화 선물도 과거에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. 앞에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이다. 아시겠죠? 여기는 지금 제가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P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? 그러니까 Risk Neutral Probability P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? 주가지수 옵션에는 P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됐죠? U-D 2에 R-QT-D였죠. 오케이? 그러면 통화 옵션의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 확률 P를 계산하면 U-D 2에 자국금리 빼기 외국금리 T-D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Q 대신에 RF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 원리는 통화 옵션과 주가지수 옵션이 똑같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복잡한 공식을 다 생략한 이유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. 여기서 Q 대신에 R-F로 바꿔주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두 번 설명 안 하는 이유가 S0 곱하기 2M 마이너스 Q 대신에 RFT 하면 이게 통화 옵션의 풋콜 페널티가 되는 거고, 여기서도 로어 바운드 콜 풋이 S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FT가 되는 겁니다. Q 대신에. RF 다 바꿔주면 주가지수 옵션에 적용됐던 공식들이 통화 옵션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통화 옵션이고, 제일 마지막 주제는 선물 옵션입니다. 기초자산이 선물이에요. 기초자산이 선물인 옵션이 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풋 옵션이 있을 수 있죠. 기초자산이 선물이에요. 오케이? 그게 이른바 선물 옵션인데, 선물 옵션도 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선물 옵션 중에 풋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콜 옵션의 의미는, 그러니까 콜 옵션, 선물 옵션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.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게 선물 콜 옵션이에요. 선물 풋 옵션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옵션의 만기일과 선물의 만기일이 일치가 된다. 그럴 경우에 콜 옵션 권리 행사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이게 행사 가격입니다. K가. 그리고 만기일 날의 선물 가격이에요. F가. 오케이? 풋 옵션의 경우는 권리 행사를 했을 때 행사 가격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받는 행사 가격 빼기 그 만기일의 선물 가격 F만큼이 페이오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주가지수 옵션, 그 다음에 통화 옵션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. 그 내용은 수학적으로 들여다보면. 그렇지만 선물 옵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선물 콜 옵션의 경우는 콜 옵션 권리 행사했을 때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다. 선물 풋 옵션의 경우는 풋 옵션 권리 행사했을 때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다.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, 그걸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선물의 가격이 F라고 하면, 권리 행사를 한 시점에서의 선물의 가격이 F라고 하면, 콜의 경우는 F-K만큼의 권리 행사했을 때 그만큼이
선물의 페이오프가 되는 거예요. 선물은 물론 선물 포션을, 롱 포션을, 콜 옵션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면 롱 포션을 취하는 건데, 그리고 이제 선물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. 근데 바로 포지션 클로즈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선물 옵션의 가치는 F-K가 된단 말이에요. 얘기 아시겠죠? K가 콜 옵션 행사만큼 주고 기초자산 받는데 그 기초자산 받는 선물의 가치가 F란 말이에요. 가격이. 풋옵션은 그 반대고. 자,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, 여러분이. 그 다음에 왜 이런 선물 옵션이 그냥 옵션, 선물이라는 거는 선물도 파생상품 아니에요. 근데 왜 그러면 선물도 또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파생상품인데 이렇게 복잡한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? 뭐냐면 선물이 굉장히 그냥 현물보다 거래하기가 쉽습니다. easier to trade.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가 그 선물에 대한 옵션이 거래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현물인 경우는 현물을 주고 딜리버리 해야 되잖아요. 전달해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, 선물은 아직 만기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기초자산을 딜리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죠? does not lead to delivery. 여기 있고. 그 다음에 통상 선물 옵션과 선물은 서로 인접해서 거래가 됩니다. 그게 뭐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, 그게 이제 서로 인접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보통 그런 처리를 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, 또는 선물회사에서 거래하기가 좀 편리한 장점이 생기는 거죠, 추가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, 선물 옵션은 선물과 관련이 되게, 선물이 현물보다 거래 비용이 적거든요. 선물 옵션도 현물 옵션보다 거래 비용이 적습니다. 거래 비용이 적다. 이런 게 장점이죠. 그래서 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이 현물 옵션에 비해서 또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개념인데요. 이것도 이렇게 일단은 제가 설명할게요. 블랙쇼스 모형의 경우는 콜 옵션이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? S0 곱하기 ND1 마이너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곱하기 ND2였죠. 그리고 요거를 주가지수 옵션의 경우는 어떻게 변형을 했어요? S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T로 변형을 하고, 그 다음에 토 옵션은 이걸 어떻게 변형을 했죠? S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FT로 변형을 했죠.